다음 순서는 건물과 토지의 안분 계산이라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내용 역시 어디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고 저 또한 혼자 이제 학습을 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직 이제 개업을 하기 전 세무사님이나 개업을 하시고 아직 이런 실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이 강의는 직원분들을 위한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하시는 선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내용 위주로 먼저 안내를 드릴 건데, 그럼, 이게 세무사님이 원래 하시던 건데, 이게 또 우리가 알아야 돼? 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아시면은 편해요. 왜 편하실까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 필요할까요? 대부분이 저희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아니면 이런 포괄 양수도 있다고 하죠. 그럴 때는 저희가 매매만 하고 이런 것들을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이 기장을 할 때, 소득세 신고할 때, 아니면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을 확인할 때, 이럴 때 건물과 토지의 과세, 면세 부분에 대해서 분분 계산이라고 해서 정부의 토지분, 건물분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임대사업자의 복지부기일 때죠. 아주 이제 많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걸 아시는 직원분들은 없으신데 어느 정도 경력이 되시면 본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뭐 실장급이나 팀장님급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해주실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아주 뭐 큰 판단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거는 또 아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조금만 하는 방법만 알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엑셀 양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정도는 우선은 알고 저희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물과 토지의 안분 계산은 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가 이제 포괄 양수도 하거나 아니면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을 할 때 저희가 필요한 서식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계산 방법은 국세청에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건물 기준 시가 계산 방법 고시라고 하는 파일을 국세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제 찾아서 이 방법대로 해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기준시가 계산할 때 소득세법에 따라서 계산할 때 이럴 때 이 방법에 따라서 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대로 보고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를 안분 계산할 때 저희가 건물은 과세라고 알고 있고 토지는 면세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세 부분은 과세로, 면세 부분은 면세로, 건물분, 토지분 이렇게 구분해서 저희가 정부에 계산을 하기 위한 이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 건물의 기준 시가를 이 방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고, 이 구분을 할 때 안분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이 얼마의 비율을 갖고 있는 금액이고, 전체 금액을 이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나누기 위한 거니까, 토지의 기준 시가는 이거는 그냥 조회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의 기준 시가를 구하고 토지의 기준 시가는 뒤에 말씀드리는 국토교토부 사이트에서 조회만 해서 각각을 합산한 총 금액을 이제 실제 매매 금액에 나눈다라는 부분인데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샀어요. 포괄 양수도로 부동산을 저희가 이번에 매입해서 장부 기장을 해야 돼요. 라고 이제 의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의 기준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으로 계산이 되고 토지가 1.5억으로 계산이 되면 이거는 너무 제가 크게 계산했네. 0.5억 정도. 그럼 총 2억이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지금 25% 75% 정도 되네요. 대략적으로 암산한 거니까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억의 75%를 계산해서 이거를 토지로 방부에 계산하고 이 3억의 25%를 이제 건물로 계산한다. 지금 그래서 하는 거는 이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 토지의 기준시가는 조회해서 확인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건물의 기준시가를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여기 기본 계산식처럼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와 용도지수와 위치지수, 정가연수멸, 정가율을 계산하는데 이 개별 건물의 특성 조정률은 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서 한계점을 적용되니까 저희는 우선 이거는 빼고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이 산식에 따라서 이거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은 이 있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78만 원이고 2022년 현재는 대부분의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조인데요. 그러면 이거는 한 배, 1배,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78만 원 곱하기 구조지수는 1이고 용도지수는 저희가 그냥 대부분이 그냥 뭐라고 해볼까요? 일반 상점이라고 할까요? 일반 상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78만 원 곱하기 1이었고 또 곱하기 1 용도지수 지금 하고 있어요. 용도지수 그리고 위치지수까지 곱해야 되죠. 위치지수가 저희가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조회해 봤더니 500에서 550만 사이였다. 라고 하면은 126이니까 곱하기 1.26 그리고 이 건물이 201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에요. 철근 콘크리트조는 1그룹이거든요. 1그룹이면 2010년도에 평가 연수를 정가를 찾으면 0.784 그러면 아까 지금까지 곱한 금액 0.784까지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신축가격 기준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이거는 다른 사례니까 위치지수, 장가율까지 곱하면 이 제곱미터당 금액이 나오고 매매 계약서 보면 토지의 전용 면적, 건물의 전용 면적 이렇게 건물 면적 나오잖아요. 이 면적에 저희가 계산한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면 이 건물의 기준시가가 나오겠죠. 그리고 토지의 기준시가는 아까 이 매매 계약서대로 면적을 먼저 확인해 놓고 이 구토교토부 사이트에 조회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대입하면은 이 토지의 기준시가가 나오겠죠. 건물과 토지를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토지가 그래도 땅에 접합이 돼 있으면서 이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건물은 이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시가 계산하면 당연히 토지가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계산했고 저희가 취득한 금액은 이 사례로 한 금액은 5억 5,400인데 이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 토지 기준시가 두 개 더한 금액을 각각의 비율로 나눠서 건물을 1억 1,700으로 계산하고 토지를 4억 3,600으로 계산. 이게 이제 이 건물과 토지의 장부상 계상이익이 되는 겁니다. 처음 들으시고 이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아니라서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이 있으시면은 본인의 거래처에 이런 게 발생을 하니까 대부분 이 세무사님께 말씀드려서 이런 안분 계산된 금액을 전달받으시거나 하는데 이제는 뭐 5년차, 10년차 정도 됐을 때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으면 세무사님께서 해주신 걸 기다리지 않아도 오히려 이렇게 완료됐는데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 오히려 세무사님께서 이게 위협을 느끼실 정도로 엄청난 이 능력을 갖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으면 더 능력이 향상된 것들을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기회고 분명히 실장급 팀장급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제가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해드린 거거든요. 일반 세무사님들도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모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무사님들도 이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까지 하는 것도 왜 가르쳐 주냐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것까지 알아야 실제 세무사가 꼭 해야 되는 거, 더 해야 되는 거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교육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직원분들께서 단순 반복적인 일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도 향상이 돼서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으면 연봉이 또 증가돼서 실제 실장급, 팀장급으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토지 기준시가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거든요. 들어가서 주소를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6번지 이런 식으로 번지수 들어가면
2005년도 정도부터가 2005년도 정도부터 현재 2022년도까지. 이게 2022년도라고 해서라도 1월 1일 기준으로 4월 정도에 발표가 되는데 그런 기준일에 맞춰가지고 기준시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이 면적이나 아니면 건축물 구조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건데 등기부등본도 이거 어떻게 떼는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인터넷 등기소 가가지고요. 등기 신청을 가는데 법인이면은 법인 등기 저희가 이 법인 설립 등기하고 나중에 이 법인 등기 바뀌었어요 하고서 전달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에 뭐 변경된 게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사업장에 요청하지 않으셔도요. 여기 등기소에 가서 법인에 이 전자 신청하기 해가지고 법인 등록번호만 알면 이거 다 신청해서 법인 등기 받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법인은 이런 과정 때문에 많은 컨설팅사와 많은 다른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로 법인에 연락을 다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부동산에 가는 거니까 부동산에 저희가 등기 신청에 가가지고 등기 열람 발급이네요. 이거 등기 열람 발급에 가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주소만 치면 나오는데 이것도 열람으로만 해가지고 PDF로 저장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가 하는 과정까지 알아보았고 지금까지는 건물과 토지의 안분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꼭 알고 더 이제 성장하시는 그런 직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